반갑습니다. 오늘 4월 14일이죠. 짜장면 드신 분들, 네, 축하합니다. 네, 삥뿡님은 짜장면 꼭 드셔야 되겠는데, 그죠? 아니, 결혼하셨나? 자, 형준님 어서 오시고요. MH님, 망한집 마지 삥뿡님, 류동진님, 해피정님, 비싼사람님, 소롱님, 수희수희님, 우상향님, 찌리구리님, 소희님, 반갑습니다. 끝내주는 인생님, 유지영님, 미루님, 이경춘님, 김꽃꽃님, 긍정의 힘님, 박혜성님, 수빈이 아버지님, 주원이 TV님, 군산 최부자님, 양봉업자 팜스톡님, 파송송 양봉탕님, 얼음골님, 행복한 통장님, 파랑새님, 정주행님 어서 오시고요. 도채호님, 향이 아빠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한성희님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결정이 진짜 남아있어요. 네. 트럼프의 말이긴 한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요소가 되느냐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런 그 관세, 세금, 이쪽이 결정이 되거든요. 시몬스님 어서오세요. 부자 오빠님도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자, 이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애매한 거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죠. 자, 지금 봅시다. 오늘 시장에는 지금 현재 요거 아침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던 부분들이긴 한데 요거 뭐 상호관세 뭐 이런 얘기들 쭉쭉 있었죠. 네, 요거를 가서 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네, 새로운 걸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오늘이라고 얘기는 했어요. 네, 오늘이라고 말을 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요. 말은 했는데 오늘이 언제냐면 4월 14일 미국 시간. 네. 미국은 아직 4월 13일인가요? 그죠? 14일 됐나요? 12시간이니까 아침 한 8시쯤 됐을라나요? 네. 아무튼, 네. 오늘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았는데 아직 업무 시간이 아니죠? 네. 어디 봅시다. 원태우님, 찬찬찬이님, 경리님, 양미숙님, YHL님, 어서오세요. 자, 오늘 일단 말은 했는데, 언제라고 말을 안 했어요. 즉, 서부 5시에요. 네, 아직 멀었네요. 그죠? 즉, 오늘 하기는 하는데, 몇 시인지는 몰라. 그래서 아마도 내일 새벽 정도면 대충 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죠. 뭐를요?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요. 아직 조금 더 글씨가 더 작은가요? 이 정도면 어때요? 잘 보이죠? 잘 보이죠? 이 정도면은 이것도 안 보인다 그러면은 네, 노안입니다. 이것도 안 보이면 노안이야. 네, 보통 40대가 넘어가면 노안이 오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저는 아직 상관없죠. 그래서 이렇게 알 없는 안경 끼고 다니잖아요. 이게 알이 없는 안경이에요. 사실은 안경 같아 보이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노안이 아니지만 아직 젊잖아요. 아직 이제 30대니까 젊지만 이 4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눈이 뭔가 좀 침침하다. 글씨가 잘 안 보인다. 화면이 좀 뿌옇다. 자, 노안입니다. 노안. 이거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40대가 넘어가면 노안이다. 네. 노안이 온대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거, 뿌연 거, 돋보기 써야 되는 거, 그거, 네,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아직 젊은 사람들은 잘 못 느껴.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걸 느낄 수가 있죠. 건강한 미래님, 본무자성님, 별룬사님, 윤영숙님 어서오세요. 11년 허세님도 반갑습니다. 네, 정주행님은 노안입니다. 네. 네, 수덕치기님 어서오세요. 괜찮아요. 네. 노안이면 뭐 어떻겠습니까? 네, 별 수 없지 뭐. 자, 아무튼 예, 내일 안 줍니다. 위클리 커버드 콜은요, 132원을 주는데 17일 날 줍니다. 1일 우일씨님, 대제비제님도 어서오세요.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잠깐 넘어서 다시 볼까요? 타겟 위클리어 치면 되죠. 타겟 위클리.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자, 요걸 보시면 이제 132원을 줘요. 132원. 여기 내용에 보시면 여기 신고금 했을 때 여기 132원에 나오죠? 네. 우리가 산 게 이거예요. 전 다른 건 안 샀어요. 요것만 샀습니다. 요게 기준일이 네, 15일. 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가 됐어요? 분배락. 그 다음에 17일 날 뭐다? 17일 날 지급. 지난달에는 140원을 넘겨줘. 142원인가 줬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지난달에는 왜 142원을 줬느냐? 기초자산의 가격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가격이 높으면 이 위클리 커버드 콜은 콜 옵션 매도이기 때문에 가격, 기초자산의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거기서 얻는 옵션 프리미엄이 작아요. 그래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와 이때 차이가 지금 생긴 거죠. 기준에 대한 이 가격 차이가 생겨서 여기는 142원, 여기는 132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지금 여기에서는 많이 줬어요. 여기서는 뭐 처음 시작할 때는 200원인가 줬거든요. 근데 그 뒤로 점점 좀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안정화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얘들은 수익률 정해놓은 게 있어요. 1년에 20%? 네, 그 정도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은 1년에 20%가 제한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더 줄을 수도 있어요. 네. 기초자산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점점점 더 줄을 수도 있고 아마 요 정도 수치에 맞춰서 아마 주긴 시작할 겁니다. 근데 20%를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매달 15%씩 15 곱하기 12는 18이죠? 네, 18. 네, 18. 네. 그러니까 요 정도 수치는 계속해서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기초자산이 만약에 올라가게 됐다. 시장이 올라간다. 기초자산이 올라가게 되면 아마 1.5% 정도 계속 유지해서 주지 않을까. 1.5보다 조금 더 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기초자산 대비해서 이만큼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계속 올라가면 그럼 배당금을 계속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최대 20%를 넘지 못합니다. 네, 그 정도 되어 있고요. 특별 배당 같은 거 안 줍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다고만 아시면 되겠어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달에 1.5% 정도씩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번 달에 받는 거는 오늘자 기준으로 했을 때 1.45예요. 1.45. 1.45%니까 만약에 내가 1000만원을 넣었다 그러면 14만 5천원을 받는 겁니다. 네. 100만원을 넣었다 그러면 14,500원이 배당금이 아니죠. 분배금으로 찍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132원 곱하기 80주 있다고요? 80주면은 132원 곱하기 80은 얼마요? 만원 받네요. 만원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더 줘야 되겠지? 네, 더 받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이 커버드 콜에 대한 그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금, 내가 투자한 원금을 녹여가지고, 여기에서 분배금을 나눠주는 것이다. 네? 분배금을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신종 폰지 사기다. 신종 폰지다. 왜냐면 새로운 자금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그 자금에서 분배금을 나눠주는 것이다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콜옵션 프리미엄을 받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기초자산이 코덱스 200이에요. 이 콜옵션 프리미엄은 비과세입니다. 네, 비과세요. 세금 안 내요, 여러분. 옵션 매도금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거 배당 많이 받아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어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근데 어차피 많이 안 사잖아요. 비과세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대덕 배당금 왕창 나왔죠? 네. 대덕 배당금 왕창 나왔잖아요. 다들 받았어요? 왕창 나왔는데 이게 뭐다? 비과세. 미치는 기업이네요. 그죠? 이런 좋은 기업이 있어. 대덕. 여러분들 대덕이요, 대덕. 대덕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수익이죠. 네. 그렇죠. 오래됐잖아요. 네. 배당주로 계속 투자를 했었잖아요. 제법 오래됐는데 여기 온절이 여기서인가 샀지 아마 여기. 그래서 그때 많이 올랐다가 다 떨어졌다가 막 계속 그랬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배당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네. 이거에 대덕전자를 사느냐 대덕을 사느냐 그걸 가지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월급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많이들 갖고 계시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어쨌든 수익권에 들어갔어요. 수익권에 들어갔고 수익 중이긴 한데 배당이 한 8% 나왔을까? 네, 그죠? 근데 비과세야. 세금이 없어. 너무 땡큐죠? 네, 이런 것들은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거예요. 누가 내욕하죠? 네, 맞다니까. 비과세 높은 배당률,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포트에 좀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죠. 그래서 대덕으로 통해서 또 이제 배당금 왕창 받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대덕전자는 주가가 올랐겠죠, 아마? 대덕전자는 주가가 오르지 않았나요? 이제 떨어졌네요. 네. 대덕전자 많이 떨어졌네. 대덕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거 뭐 배당 때문에 올라간 건지 뭐 때문에 올라간 건지 대덕은 그때도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대덕전자를 안 사고 대덕을 사는 이유가 뭐다? 이놈은 저평가된 구간도 좀 있지만 홀딩스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그랬죠. 안정적이다. 대덕전자는 중간에 많이 뛴 게 있었을 거예요. 중간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23년도나요? 네. 근데 뭐 여기 21년도에도 많이 올랐고요. 네. 근데 대덕은 그렇게 안 됐어요. 보시면 21년도에 잠깐 올라간 게 있었죠. 23년도에 올라간 것도 없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여서 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분배금은 이제 시작했죠. 저는 원래 ETF나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분배금은 저도 처음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몇천 질러놓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배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라고 생각했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그 다음에 짜투리 돈 플러스 월급 종목 사고 나면 조금 남잖아요. 얼마 남으니까 짜투리 돈 플러스 그 다음에 분배금 매달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 더해서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거.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2달째 샀잖아요. 50만 원씩 2달째 샀고 짜투리하고 몇 개 더 해가지고 지금 지난번 배당 이번에 또 내일 모레 나오면 17일에 나오면 또 살 거거든요. 그래서 짜투리 돈 합쳐가지고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비과세를 주는 데가 있습니다. 세금을 걔네들이 내주는 거야. 그래서 비과세가 되죠. 내 세금을 걔네가 내주는 형태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 비과세예요. 이 비과세라고 나온 게 어디 있을 건데? 이것이 뭐야? 현금 배당인데 여기 소득세법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요. 여기 있죠? 네, 배당금은 여기 써 있는데 보이세요? 안 보이나요? 여기 보시면 네, 배당금 총액의 재원은 뭘로 했다? 이익잉여금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비과세 대상입니다. 와, 기가 막히죠? 요런 게 죽이는 겁니다. 네, 요런 게 죽이는 거예요.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뭐 그 커버더콜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배당금들은 뭐 오늘 기아도 들어왔대. 예, 기아도 쏠쏠하게 들어왔죠? 네. 쏠쏠하니 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되면은 현대차 EUP가 또 들어오죠. 현대차하고 또 들어오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배당금은요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이 과세 혜택이 안 들어가게 되는데 공제가 되는데 이 2천만 원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부동산 임대 수익, 그 다음에 배당 수익, 그 다음에 은행에 예금 적금하는 거 있죠? 이자 수익 다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게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됐을 때는 이 초과한 것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포함되냐면 나의 소득에 포함이 돼서 건보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은행에다가 1억 예금을 해가지고 2% 이자 받았어. 이게 얼마야? 1억에 2%면 200이네요. 얼마 안 되네? 네, 한 10억 은행에 넣었어. 2%만 이거 너무 많은데? 그럼 2천이 되잖아요. 5억 넣었어, 5억. 5억을 넣어가지고 2% 이자 받았다. 그럼 1,000만 원이죠. 네, 1,000만 원이야. 네. 1,000만 원. 이 은행 예금 이자 1,000만 원에 배당을 이번에 한 3천 받았어요. 3천 받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있어가지고 월세 소득을 1년에 50만 원짜리를 두 개가 100만 원씩 하고 1,200만 원 받았어. 그러면 이게 다 합쳐지면 얼마가 되느냐? 5,200이 되죠? 이것이 나의 뭐가 되느냐면, 네, 말씀하신 대로 금융투자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2,000을 깐다고 그랬죠? 그러면 3,200이 나의 어디로 잡혀요? 종소세, 종합소득의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7천만 원의 그 월급 생활하고 있어요. 월급을 7천만 원 받았어. 급여를. 근데 여기다가 3,200이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총 1억 2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죠. 그 다음에 나는 이 3,200만 원에 대한 뭐를 또 내야 돼요? 건강보험료를 또 내야 됩니다. 엿 같은 법이죠. 네. 엿 같은 법입니다. 그럼 이 3,200만 원에 해당되는 건보료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15에서 2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만큼을 매달 또 내줘야 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15에서 20만 원이면 이게 최 맥시멈 240만 원 되잖아요. 1년이면. 240만 원이니까 내가 3,200만 원 버는, 그러니까 총 해서 금융소득이 5,200이다. 그러면 한 240만 원 정도 1년에 더 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좀 짜증납니다. 네. 상당히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세금을, 네. 원래 낼 거 다 내고요. 추가적으로 고지서가 또 날라와요. 그래서 그걸 또 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꼭 생돈 나가는 것 같아. 좀 억울한 느낌이 좀 있어요. 억울하다. 억울해! 네. 아니, 공보료, 이게 지금 내가 벌어서 다 내고 있는데, 제 얘기를 할 게 또 내라고? 그러면서 또 나와. 약간 그렇죠. 이중과세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런 느낌이긴 한데, 뭐 내라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좀 많이 나옵니다. 네.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쪽지를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배당을 많이 얻었구나, 받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1년에 240만 원 내기 싫어가지고 나 배당금 안 받을란다, 이거는 또 아니죠. 네. 아니에요. 배당금을 많이 받고 많이 내도 괜찮은 거잖아. 왜냐하면 방금 말씀했죠. 배당을 5,200 받았어요. 근데 이 중에서 2,000원 까지니까 3,200에 대한 부분들을, 네, 뭘 한다고요? 일로 하는데, 여기서 건보료 나가는 게 물론 이제 종소세도 플러스 되니까 뭐 한 돈 천만 원 까인다 생각합시다. 그래도 2천만 원 남잖아. 그죠? 2천만 원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자식한테 배당주를 사주면 절세가 되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네. 왜냐면 어차피 세금은 똑같이 내야 되는 거고요. 증여세 같은 게 빠지는 거죠. 아이 계좌에 직접 쏴주게 되면 증여세가 빠지는 거라서 그렇게 하면 절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애가 만약에, 네, 자기 계좌에 돈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괜찮은데, 뭐야, 나 돈 많잖아. 에라이 놀자. 이렇게 되면 또 곤란해요. 네, 노세 젊어서 노세. 이거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 금융교육을 제대로 잘 시켜줘야 됩니다. 아이가 처음에 20살에 딱 나왔는데, 다른 애들은 그냥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컵라면, 그 다음에 뭐 밥도 먹을 때 십시일반 해가지고 돈 걷어서 돈 내고 그러는데, 나는 통장에 한 1억 들어있다 이거야. 아빠가 사줘가지고. 이거 곤란하죠. 네. 이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되고, 생각 외로 근데요, 여러분들. 네, 생각 외로 저도 추가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건강보험료를. 근데 생각 외로 커트라인을 잘 넘어가요. 커트라인 잘 넘어갑니다. 네, 커트라인 잘 넘어가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금, 이자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금, 그다음에 배당금,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 수익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배당금만으로도 넘기기도 하죠. 네. 배당금만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 다 포함되면 상당히 좀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떼어간다. 이게 중요하죠. 추가적으로 더 떼어간다. 그래서 이걸 절세하는 방법은 뭐냐면, 부부의 합체가 필요합니다. 합체! 빰빠밤! 여보, 일로 와.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의 허점은 뭐냐? 1인당입니다. 1인당 얼마? 2천 공제입니다. 자, 그럼 내가 배당금을 만약에 아까처럼 5,200을 받는다 생각하면, 여기다가 2,600씩 나눠주는 거야. 배당금 받을 거를. 네? 또는 뭐 금융소득 나올 거를. 그러니까 뭐 부동산 임대 수익은 네가 받아라. 뭐 은행 예금하고 배당은 내가 받을게 하고 2,600씩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주면 어떻게 되느냐? 2,000 까이죠?
그리고 600씩에 대한 부분만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 확 줄어요. 이해되세요? 부부 신공 또는 뭐 아이가 성인이다 그러면 아이 신공 이런 거 써가지고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쪼개 만약에 성인이 집에 성인이 5명이야 그러면 각 1인당 2천만 원씩 네, 나눠가지고 1억 정도는 공제를 받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이런 신공을 쓰셔야 돼. 그렇게 가셔야지 됩니다. 그거 아니면은 혼자서 이걸 다 맡고 있다. 그러면은 안 해도 될 8천만 원에 대한 네, 세금을 얻어맞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그 1년이 지나면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이런 것들이 나라에 다 신고가 되잖아요. 신고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이런 애들은 이런 걸 또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와요. 야, 너 작년에 이만큼 소득이 있었네? 라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서 트집 잡고 건보료 통지서를 띡 하고 날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무조건 내야 돼요. 열받습니다. 은근히 열받습니다. 이거 사실은 내가 배당을 이만큼 받았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건보료 더 내야 된다는 건데 지금 건보료 왕창 내고 있잖아. 솔직히 건보료 왕창 내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를 더 내려고 하니까 네가 지금 가져간 건 뭔데 이 랄랄랄랄들아 하면서 왜 더 내놓으라는 거냐 이 랄랄랄들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열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플러스 알 이거 내가 소득을 통해서 건보료 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데 배당 소득 때문에 건보료를 또 내야 된다는 것은 요거는 네, 부부 신공을 쓰든 그 다음에 성인이 된 자녀 신공을 쓰든 간에 이렇게 해서 공제를 일단 받으셔야 됩니다. 네. 공제를 받으셔야 되고 부가세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이 매출이 나올 때 내가 이번에 1,000만 원 매출이야. 그러면 플러스 100만 원 더 들어오죠. 이게 부가세잖아요. 이거는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입금은 1,100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일단은 나의 매출이야. 나의 수입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걸 다 써버려요. 근데 여기는 항상 뭐가 들어있다? 플러스 10% 부가료가 들어가 있잖아. 요거는 나라에서 그대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가세를 생각할 때는 항상 들어오는 금액의 10%는 무조건 은행에다가 집어 넣으세요. 네. 부가세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떼어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매입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부가세가 만약에 1,000만 원 발생했어요. 그럼 내가 매입이 만약에 500이다. 그러면은 이쪽에다 또 부가세 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요거는 또 빠져나가요. 그럼 여기서 또 깎아줘. 그러니까 내가 받은 부가세만큼 그거보다 더 이상으로 부가세를 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매출의 10% 떼어가지고 은행에다 넣어버리게 되면 모아요. 그냥 이렇게 통장에다 모으세요. 이렇게 모으시면 나중에 부가세 낼 때 하나도 부담 안 되고 오히려 한 50만 원, 많게는 한 100만 원씩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거는 in my pocket. 비상금이죠. 비상금. 부가세 이번에 4월에 내죠. 4월 25일. 여기다 내는데 이게 그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부가세 예고 납부, 예정 납부인가? 예고 납부인가 이거죠? 예고 납부. 작년에 요만큼 벌었으니까 너 이번에 이만큼 벌 것 같아. 작년에 이만큼 벌었으니까 너도 이번에 상반기 이만큼 벌겠지? 작년에 만약에 1억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1,000만 원이 부가세잖아요. 1,000만 원이 부가세인데 1억 1,000만 원 벌었다 그러면은 1,000만 원 부가세인데 너 이 정도 했으니까 상반기에 이제 1,000만 원이면 500만 원 부가세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작년에는 1억 1,000만 원을 벌었는데 올해는 5천만 원 이렇게 못 벌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무사에 신고를 해가지고 얘기해가지고요. 나 이번에 수입 안 좋다. 이거 다시 해줘라. 그러면은 세무사가 뭘 해주느냐? 1월달, 2월달, 3월달 여기까지 지금 1, 2, 3이죠. 4월에 내야 되니까 여기까지를 계산을 때려가지고 요것만 납부를 하게끔 만듭니다. 네, 그 정도로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근데 뭐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세무사한테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단돈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아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아낀 돈은 다 뭐다? In my pocket. 내 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거 화라락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또 뭘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뭐 플스를 사시든 아니면은 뭐 그것도 모이면 제법 많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어디다가 이제 허튼 데다 좀 쓰시든. 네. 근데 요즘에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네, 부가세고 나발이고 일단 들어오면은 그걸 사용해가지고 다 메꾸기가 힘드니까. 그죠? 메꾸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든 세상이죠. 네,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하세요. 그래서 뭐 배당이라든지 또는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네,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아무튼 근데 건드리지 않는 게 정석이에요. 이거는 세금이니까 무조건 떼어놓을 거야 라고 딱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부가세를 나중에 납부할 때 무조건 돈이 남습니다. 받은 부가세보다 더 많이 떼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돈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세금 내려고 원래 떼어놨던 거 거기서 남는 거 100만 원이면 땡큐가 우리 감사합니다. 50만 원이면 그것도 괜찮군요. 이렇게 네. 그래서 배당소득은 여러분들 예금하고 이자하고 부동산 소득하고 다 합쳐가지고 이런 금융소득이요. 뭐 채권에서 나오는 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타 금융소득으로 인한 즉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외에 나오는 이 금융소득을 통해서 나오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요거는 2천만 원 넘어가면 무조건 세금이 잡힙니다. 물론 금액이 얼마 안 될 수도 있겠죠. 나 2,100만 원인데요. 그럼 100만 원에 대한 세금이니까 얼마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뭐 한 1억이다. 이래버리면 이제 문제가 조금 커집니다. 네, 일이 좀 커져요. 내가 만약에 이런 금융소득으로 1억을 벌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1억 이상 버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은근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벌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면 좋다 그랬어요? 커버드 콜. 이걸 하면 좋다는 얘기야. 이거는 배당이 아닙니다. 배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샀어. 그래가지고 내가 2천만 원에 팔아먹었어. 내가 1,000만 원 벌었죠. 여기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에 대한 세금은 지금 없기 때문에 세금을 안 냅니다. 이 커버드 콜이 좋은 건 뭐냐면 바로 이거야. 나는 옵션 매도해서 번 건데 옵션 프리미엄인데 이거 왜 배당으로 치냐? 아니지. 얘는 뭐다? 비과세. 그래서 세금이 없어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개꿀이다. 네. 이것이 바로 개꿀이다. 네.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세금 내는 게 있긴 있어요. 뭘 세금 내냐? 배당을 받죠? 왜냐면 기초자산이 코덱스 200이잖아요. 이걸 보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배당을 받게 돼요. 이 배당금을 가지고서 또 세금 띄어가지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요거는 사실 얼마 많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런 부분 보시고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 개꿀 분배금.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해하신 것 중 하나가 이거는 원금이 녹아서 나중에 사라진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폰지 같은 경우는 들고 튀니까 사라지죠. 근데 얘네들은 증권사야, 운용사야. 얘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 데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기초자산, 즉 시장이 올라가면 기초자산이 올라갑니다. 수익률은 고정되지만 기초자산이 올라가요. 기초자산은 뭐냐? ETF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야. 즉 지금 현재 9,100원이죠. 우리는 9,600원 샀어요, 나는. 네. 근데 9,000 거시기야. 망한 찐마지 삥뽕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성투사님 커버드 콜은 코스피 4,000 가면 분배금 더 주나요? 그리고 배당주 크레버스 같은 교육주는 어때요? 슈퍼채팅 일단 고맙습니다. 2,000원에는 질문 하나밖에 안 됩니다. 왜 두 개나 하시죠? 근데 요즘에는 왜 내가 하도 대답을 안 해주니까 이제 성투사라고 잘 쓰시는 건가요? 자, 커버드 콜은 4,000을 가도 분배금 더 안 줍니다. 네, 더 안 줍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1년치 수익률이 고정되어 있어요. 네, 고정. 그래서 20%를 설정해 놨다면 20%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갈 수 없어요. 네, 그렇게만 보시면 되는 거고, 대신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시장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코스피 4,000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한 12,000원쯤 갈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샀잖아.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100만원어치 샀어. 근데 이게 12,000원까지 갔다. 그러면 얼마 수익이에요? 한 30% 수익 나잖아요. 요거는 또 챙길 수가 있습니다. 시세 차익이 가능하죠. 그래서 장이 횡보할 때는 크게 변동이 없으니까 원금에 대한 부분들의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매달 1.5%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데 기초자산도 같이 상승하잖아요. 분배금은 정해져 있어요. 장이 아무리 올라가도 20%를 넘지 못합니다. 대신에 기초자산이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커버드 콜의 최대 약점은 뭐냐? 시장이 빠질 것 같다. 뒤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면 하면 안 돼. 왜냐? 기초자산이 떨어지게 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수익률이 약해져요. 이 콜옵션 매도로 인해서 수익 본 거를 주가 떨어진 데다 방어를 쓰고 그보다 더 내려가니까 이건 수익 방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분배금도 안 나오고 손실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지금 시장은 더 내려갈 만한 구석탱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더 내려갈 만한 그런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잘 안 돼도 횡보, 잘 되면 상승. 나 상승해도 괜찮다 이거야. 수익률 더 많이 바라는 거 아니야. 매달 분배금 받겠다 이거야. 대신에 기초자산이 계속 올라가니까 여기서 시세차익 뭐 한 20%만 나와도 땡큐 아니겠니?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한 10% 올라갔다. 그럼 나 한 10% 수익만 나도 잘하는 거 아니겠니? 근데 코덱스 200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아니라서 코덱스 200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이 오를 거예요. 시장 10% 올라가면 한 15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수익 내고 가는 거지. 그럼 이 정도 수익에다가 분배금 뭐 한 20% 받는다. 그러면 1년에 한 30% 정도면은 괜찮은 거지. 그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수익만 원한다. 그러면 주가가 만약에 한 4,000포인트 갔다가 이렇게 떨어져. 이래도 그냥 계속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 분배금은 약하지만 일단 나는 수익 중이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무조건 이제 올라갈 때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계속 자금이 더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쪽 더 많이 가면 계산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올라도 1.4% 맞습니다.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쌀 때 왕창 사면 좋다라기보다도 주가가 올라가는 사실 이거는 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ETF 사면서 시세 차익 노리는 거는 이런 거 뭐 코덱스 200 뭐 이런 걸로 시세 차익 노리고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거 사야죠. 어떤 거 테마 있는 거 뭐 전기차 테마라든지 뭐 무슨 AI 테마라든지 뭐 반도체 테마라든지 바이오 테마라든지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ETF. 이쪽으로 공략해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이런 거 뭐 시장 코덱스 200 뭐 이런 걸로 수익 내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요거는 수익이 많이 나봤자 시장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다. 네, 아시겠죠? 코스피가 지금 여기서 만약에 2,700을 갔어요. 그럼 한 10% 올라갔다 이거야. 그러면 위클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 정도 올라가면 얼마일까? 9,000원에서. 그럼 한 돈 10,000원쯤 되는 거죠, 뭐.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주행님 슈퍼챗 만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성투사님 커버드콜 분배금 감사합니다. 아싸. 네, 고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니죠. 레버리지는 더 많이 뛰지. 레버리지는 더 많이 뜁니다. 코스피는 10% 올라갈 때 레버리지는 20% 올라가거든요. 근데 요거는 코덱스 200이잖아요. 둘 다 코덱스 200이니까. 그럼 얘는 코덱스 200이 10% 올라갈 때 얘도 10%밖에 안 올라가요. 근데 레버리지 20% 뛰죠. 물론 분배금을 합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장이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럼 얘는 장이 20% 올라갔다. 그럼 얘는 40% 뛰거든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레버리지 ETF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처럼 횡보장에서 매번 레버리지는 없습니다. 그게 주는 게 따로 있어요. 리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분배금 쪽으로 나눠주잖아요. 이런 것들 말고는 없어요. 그 다음에 배당 ETF 같은 경우는 배당금을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를 해가지고 등치를 더 키워.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ETF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 더 성장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고 이게 좀 달라요.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분배금 배당금을 나눠주는 데도 있겠지. 뭐 고배당주에 투자해가지고 배당금 나왔어요. 너 가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1년에 한 번씩 배당금 준 데도 있긴 있는데 그거를 나눠주지 않고 다시 ETF에 재투자해가지고 더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가 이걸 샀어. 고배당주야. 근데 여기서 배당금이 1000만 원이 나왔네? 이걸 야, 너 줄게 하면서 나한테 1000만 원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세금 띄어야 됩니다. 왜냐면 배당금 받은 거니까 세금이 있습니다. 비과세 아니에요. 근데 야, 분배금 안 주고 이거 다시 내가 매수할게. 여기다가 집어넣어 줄게.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가치를 더 올릴 수도 있죠. 배당금 1000만 원 투자하면은 어떤 매수가 들어와서 ETF 가격이 오를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하는 거 있죠. 이게 뭐죠? 미국에 보면은 뭐 QQQ라든지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장이 뭔가 변동성이 좀 심하거나 특정한 가격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런 그 위클리 커버드 콜을 이용하면 좋고요. 제가 미국에 대한 부분들은 커버드 콜을 소개는 해드렸지만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너무 커.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요거는 나중에. 왜냐면 이게 떨어지니까. 그죠? 떨어지니까. 신정심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그거 하다 일로 넘어온 거예요. 네. 원래는 그게 주돈 그거 오늘 주제였는데 일로 넘어온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즉 커버드 콜은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매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엿대입니다. 엿대요. 그냥 엿대는 거야. 그러면 계속 떨어지게 되면 기조산이 쪼그라들고 막 그러면 돈도 안 주고 손실만 보니까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그러면은 시총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알아보고 해야 돼요. 잘 알아보고 ETF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냥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네. 그냥 이거 타겟 위클리 이런 것만 그냥 하셔도 됩니다. 엿됩니다. 주가 떨어질 때 사면 엿됩니다. 분배금 안 나와. 네. 기초자산 손해봐. 이건 쌍엿이죠. 쌍엿. 쌍엿. 분배금도 안 줘. 주가는 떨어져. 손해만 잔뜩 보는 거 아닙니까? 쌍엿입니다. 엿되는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하시면 안 됩니다. ETF는 청산하면 쪼개줍니다. 이렇게 쪼개서 주당 얼마씩 나눠줍니다. 네. 그 스펙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청산되면 그렇게 돼요. 네. 상폐가 되면 그냥 상장 폐지가 돼서 만약에 그냥 없어진다 이게 아니라 나눠줍니다. 네. 그러니까 다 나눠주니까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싸게 사놓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지. 결국엔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타이밍에서 팔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평생 갖고 간다 이건 사실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요 코덱스 200은 어떻게 보면 돼요? 시장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시장 여기서 뭐 더 떨어졌대. 얼마 떨어졌습니까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된다는 얘기죠. 자, 크레버스 하나만 더 보고 이제 저걸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배당이랑 관계 없어요. 그죠? 네. 재밌는 거는 배당주를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번에 여러분들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걸 잘 생각해 주셔야 돼. 지금 기아를 사게 되면 배당이 8%가 나옵니다. 이거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배당락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네요. 배당금 얼마 주는데요? 이제 31일 날이야? 3월 31일 날. 이거 배당락 있었던 거잖아. 이미 한 거잖아요. 배당금 얼마 줍니까? 여기쯤 나오겠네요. 네. 배당 기준이 4월 1일. 얼마 주는데? 그러니까. 네, 현물 1,000원. 배당금 1,000원. 1,000원이면은 제법 있네요. 그죠? 한 7%? 네. 7%쯤 배당 나오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계속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주 중에서 계속 가지고 가면서 주식 떨어지는 건 관계없이 왜냐면 배당금은 어지간하면 줄어들지 않아요. 어지간하면 줄어들지 않습니다. 막 회사가 적자 보거나 막 이렇게 망하지 않는 이상은 배당금은 어지간하면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그럼 배당금을 계속 유지하면서 평생 내가 보유하겠다 생각하면 주가 떨어지는 거 의미 없죠. 오히려 떨어지면 더 좋아. 왜? 배당금 더 많이 받으니까. 더 사면 되거든. 근데 만약에 회사가 애매해가지고요. 만약에 막 망할 것 같아. 망할 것 같으면 가지고 있으면 엿됩니다. 이거는 진짜 빅엿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싸다고 정도죠. 빠박 그냥 원펀치 쓰리강냉이다. 이빨 다 빠지는 거예요.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고배당률 주는 대형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기를 많이 끄는 게 은행주, 보험주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고배당 주는 애들이 있어요. 망하지 않으면서 배당 많이 주는 애들. 아까 전에 봤던 대덕 이런 거. 네. 망하지 않으면서 많이 줘요. 왜냐면 회사의 기본 가치가 좋기 때문에. 회사의 기본 가치가 좋기 때문에. 현대차 여러분들 현대차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투자하시는 분 안 계시죠? 망할 이유가 없으니까. 배당금은 이익률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야. 왜 이익률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현대차의 수익성이 크게 물론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크게 변화하지 않는 요소는 뭘까? 인플레이션이요. 지금 관세 많이 올려놔가지고 가격이 뛰잖아요. 제품의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등등 해가지고요. 옛날에는 1억 벌었는데 지금 1억 2천 벌어요. 자, 실제로 물가를 계산하게 되면 1억과 1억 2천은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증가했죠. 그럼 배당금 1,000원 주던 거를 1,200원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지금 기업들이 매출 1조 원이 나온다 이거야. 근데 이게 한 20년 전으로 가면은 1조짜리가 어떻게 돼요? 1천억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가치가요. 옛날에는 강남의 아파트 얼마였어요? 쌌잖아. 쌌는데 지금은 평당 1억이라며. 와, 깜짝 놀랐어요. 네. 평당 1억이래. 그래서 국평 30평대 아파트가 지금 한 70억? 그 정도 한대더라고. 네. 강남의 시세가 이렇답니다. 네. 옛날에는 70억까지 안 했잖아요. 그 당시에 비싸면은 10억에서 한 20억 왔다 갔다 했나? 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부동산 가격이 조금 비정상적이긴 하지만, 물건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아반떼 1,000만 원이 안 됐었죠? 1,000만 원 아래쪽이었어. 800얼마인가 그랬거든요? 지금은, 옵션 조금 집어넣으면 그냥 한 4천 돼버리죠? 아반떼가. 그러면 옛날에는 1,000만 원 벌었으면 지금 4천만 원 버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금은 줄지 않아. 그래서 이런 기업들 사야 돼요. 경기 민감형. 이런 기업들은 굴곡은 있겠죠. 가면서 실적이 늘었다 줄었다는 굴곡은 있겠지만 어지간해서는 배당률이 줄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기업들은 망할 염려도 없고 배당률이 줄어들 염려도 없어. 그럼 주가 떨어지면은 땡큐베리 망치 아닙니까? 나는 기아 같은 경우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주가 많이 떨어졌어? 더 떨어져 봐. 자, 지금 6,500원 배당을 준대요. 6,500원까지 65,000원까지 떨어질까요? 떨어지면 땡큐지. 근데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왜 안 떨어질까요? 배당금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10% 배당금을 줘야 되는 상태에서 물론 이제 주식수가 늘어난 건 아니지만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아마도 내일 새벽 정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한 거야. 트럼프가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걸 아침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 오늘 하는 얘기는 뭐냐? 어떤 품목을 어떻게 관세로 매길 것이냐. 이 매가 맞나? 이게 뭐야? 매길 것이냐? 매기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어휘가 맞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글씨가, 그냥, 어떻게 관세로 매길 것이냐. 이게 너무 말이 좀 그렇다. 적용할 것이냐. 그죠? 어떤 품목을 어떤 관세로, 요거를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네.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어떤 품목을 어떤 관세 적용할 것이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에어포스 원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관세를 적용할 건데 어떻게 적용한다? 유연성을 적용하겠다. 적용하겠다. 근데 재밌는 게 또 있어요. 뒤에 확실치는 않다. 이 미친 노망 난 거 아니야? 아니, 나는 너무 이상한 게, 야, 특정 기업에게는 유연성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치는 않아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밥을 먹을 건데, 밥을 먹긴 먹을 건데 확실치는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무슨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술을 먹어서 운전을 안 할 거긴 한데 확실치는 않아요. 그 하겠다는 거 말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확실치는 않아. 그럼 뭐라 그래요? 싸대기를 맞는 거지. 이 새끼 뭐야? 오빠 나 사랑해? 널 사랑하지. 근데 확실치는 않아. 무슨 느낌이에요? 손자각 아닙니까? 뒤지라는 얘기는. 지금 내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오빠 오늘 라면 먹고 갈 거야? 응, 먹긴 할 건데 확실치는 않아. 라면만 끓여 뭐 이런 건가? 네. 트럼프가 애플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애플이 죽는 소리 한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중국에다가 145% 관세 때려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떡하라고. 근데 지금 중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미국인 식당에 왔어? 야, 너는 푸페이라고 합니다. 푸페이 서비스 비용. 거기 이제 종업원은 이제 푸위엔이라고 합니다. 푸위엔. 그다음에 거기다 페이를 붙이게 되면은 푸페이. 그래갖고 서비스 비용을 더 내라. 얼마? 그거 어디 무슨 도시였던지 항저우였나요? 광주였나요? 하여튼 104% 서비스 비용 더 추가 내라. 추가로 내라. 즉 10,000원짜리 식사하면 서비스 비용 1,400원 추가. 누구만? 미국인만. 적용한다. 뭐 이런 것까지 나올 정도고요.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 매장이야. 애플 싹 걷어가지고 치워버립니다. 나는 미국 거 팔지 않겠다. 이 중국의 불매 운동이 얼마나 무섭냐면 옛날에 일본이 중국의 심기를 한번 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매 운동이 전체적으로 일어났어. 매출이 뚝 끊겨버려. 그 다음에 일본인들, 중국 애들이 약간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막. 그래서 일본이 미안합니다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중국도 내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오히려 더 수입품을 안 쓰려고 하겠죠. 네. 왜냐면 중국 거가 싸요. 네. 샤오미 핸드폰하고 애플 핸드폰하고 뭐가 더 쌀까? 샤오미가 더 싸겠죠. 그래서 내수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또 살리기 위해서도 수입품 쓰지 말자. 이거 예전에도 있었어요. 중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 제품, 한국 화장품 사지 말자. 그리고 우리 중국 것만 쓰자. 그러니까 애들이 원판이 변하지 않고 있잖아. 애들 요즘에 중국 애들 보면 이쁜 애들 하나도 없죠. 옛날에는 그래도 한국 화장품 발라가지고 약간 분장식으로 이뻐지는 거 있었는데 요즘에 쇼츠에 그런 거 있었죠? 이렇게 막 음악 틀어놓고, 아이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춤추면서 막 얼굴에다 막 분장 떡칠해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갑자기 예뻐진다든지 막 이런 거 있었잖아. 이런 거 쇼츠 본 적 있어요? 아이야! 그러는 거. 근데 그게 한국 화장품이라는 정설이 있죠. 좋은 걸 발라야 돼. 좋은 걸 발라야지 예뻐지는 거지. 그거 안 좋은 거 바르면은 안 좋은 게, 그 원판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분장의 어떤 형식을 띄어야 되는. 중국인들은 좀 갔으면 좋겠네. 듣지 마. 네. 나한테 또 테러가 온다고. 중국인들 테러 오면은, 대품 쓰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그런 거예요. 중국 애들이 약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안 써버리잖아요. 자기네 거 쓴단 말이야. 국산품 애용합시다. 경기도 안 좋은데 국산품 애용해야죠. 이거를 뭘로 생각해? 네? 이거를 뭘로 생각해요? 애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애국. 위대한 중국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네, 효과가 있죠? 자, 우리나라가 수입품 안 쓰고요. 우리나라 제품만 막 써. 그럼 우리나라 국내 내수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겠지. 살아납니다. 국산품을 애용하자. 이게 뭐야? 국내 경기를 살리자라는 거라 이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한국 화장품 써가지고 한번 업그레이드 된 외모예요.
그래서 중국 애들이 넘사벽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니 한국 애들은 왜 이렇게 다 예뻐요? 응, 우리 화장품 쓰면 다 업그레이드가 돼. 니들은 봐봐 아직 다운그레이드 되어 있잖아. 니네들 얼굴이 그레이색이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다시 또 쓰려는 움직임이 슬슬 보인다면서. 네.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는 거지. 이 불매 운동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라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미국 애들도 한국 화장품 쓰려고 이렇게 눈깔이 빨개갖고 찾아다니면서요. 우리도 예뻐지나요? 네. 걔네들은 근데 뭐, 네. 서양인에 대한 뭔가 약간 환상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모르겠네. 네.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예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근데? 왠지 일본 사람들은 뭔가 조금 중국 사람들은 뭔가 또 조금 그래. 나가 이렇게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LG생건 같은 경우는 중국에 가서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니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언제까지 이렇게 이 원판으로 살 거야? 항의를 하시란 말이야. 모아놓고 강의를 해요. 성추사가 그랬는데 말이지. 너희들 이렇게 계속 살면은 행복할 것 같아. 한국 화장품 쓰세요. LG생건을 추천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때 알아봤어야 돼. 네, 아무튼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지금 무서운 게 뭐냐? 중국에서 가장 타격을 받을 것은 중국의 공장이 많은 것이죠. 중국 의존도 높은 거. 무슨 의존도? 생산 의존도가 높은 것. 자, 아이폰의 90%를 중국에서 만든대요. 145% 관세, 애플, 빅엿이죠. 네, 빅엿. 근데 이것을 상호 관세를 지금 상호 관세 제외한다는 얘기 나오잖아. 상호 관세에서 제외해줬다. 이건 뭐냐면 중국산 제품 포함. 애플 봐줬다 이 얘기죠. 근데 삼성은 왜 별로야? 삼성은 왜 그래요? 삼성 왜 별로죠? 대부분을 베트남에서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네. 중국산에서 이제 제거가 되나, 뭐 베트남에 제거가 되나 똑같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거였잖아요. 그죠? 중국을 때리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은 사실 혜택 받으면 안 되죠. 받으면 안 됨. 그죠? 그래서 우리는 베트남에서 만들었는데 상호 관세는 지금 일단 유예가 되어 있으니까 세금 얼마 안 내고 미국에다 넘길 수 있어. 갤럭시를. 근데 애플은 중국에서 만드니까 이 관세 그대로 다 적용받아가지고 미국에 들어왔을 때 자,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아이폰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갤럭시 200만원이고 아이폰이 500만원이래. 갤럭시 200만원. 아이폰 500만원. 경쟁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아이폰에 꽂혀있고 아무리 아이폰만 써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물론 사는 사람이 있겠죠. 돈 많은 사람들. 근데 아이폰을 살려고 할까요? 안 사겠죠. 그래서 이게 삼성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인데 중국산까지도 해버리게 된 거지. 그죠? 저 같으면 갤럭시 200만원짜리 씁니다. 네. 지금도 갤럭시 쓰고 있지만 저는 아이폰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아이폰만 쓰시는 분은 아이폰만 쓰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500만원 주고는 안 사겠죠? 500만원이면 지금 여러분들 현존하는 최상급의 컴퓨터, 데스크탑을 맞출 수 있는 정도,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은 되거든요. 현존하는 거 중에서 가장 비싸게 맞추려면은 지금 한 700에서 800 정도면 맞추거든요. 핸드폰, 컴퓨터를. 그럼 500 정도라고 친다면
i9으로 14세대 일단 CPU 갖다 꽂아가지고 뭐 그래픽 카드만 조금 조정하거나 뭐 등등 해가지고 500이면 진짜 기가 막힌 컴퓨터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그걸 쓴다? 아니겠지. 그 정도는 아니죠.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뭐 200만원, 300만원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요거는 고민을 좀 할 것 같아. 근데 500만원이다.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마 트럼프가 생각을 했을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품목별 관세에서 애플만 봐주면 될까? 어떤 기업에게는 유연성이 적용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기업에게는 유연성이 제공될 것이다. 근데 확실하진 않다 라고 얘기는 했어. 근데 그 유연성이라는 것이 애플에게만 해당되면 될까요? 지금도 욕 처먹는데 야 애플만 봐줄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뭘로 나온다? 품목. 품목에 뭐가 있어서? 스마트폰. 면제 가능성이 있다. 얘기 나와봐야지 합니다. 네. 또는 뭐 5% 미만? 네. 이 정도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지금 트럼프가 뭔 말을 할지 몰라요, 저도. 네. 뭔 말할지 모르지만 이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스마트폰이라는 게 묶여있기 때문에 삼성폰도 같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삼성은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품목.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요. 반도체, 뭐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뭐 하드디스크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냥 통틀어서 반도체라고 할게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죠. 이쪽이 지금 상호관세에서 제외 품목으로 되어 있죠. 애플만 면제하게 되면 물론 가능성이 있어.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물론 거기에 대고 딴지를 두면 당연히 걸겠지?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열받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애플은 왜 면제해 주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럼 대답이 애매해지거든요. 특정 기업에겐 유연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그런 부분에 있는 거죠. 자, 애플만 면제해 줄 수 있겠니? 그러면 얘네들도 인간인 이상 이게 되겠습니까? 물론 걔네들은 인간이 아닌 것 같긴 해. 그래서 애플만 봐줄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죠. 이 품목으로 가능성이 있다. 삼성 묶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의 생각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이닉스를 포함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포함되죠? TSMC, 엔비디아 포함됩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반도체 칩, 이 반도체에 관세를 부여한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이 있나? 누가 이렇게 댓글 달았어? 마이크론이 있잖아요. 10%. 비중 10%입니다. 비중. 점유율이죠, 점유율. 10%보다 조금 모자라요. 근데 10%까지 쳐줄게요. 10% 점유율. 지금 물량 딸림. 자, 이거야. 나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관세 부여하는 거 사실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 안 합니다. 어차피 세금은 니들이 낼 거야. 자, 생각해보세요. 관세를 부과한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HBM을 10,000원에 팔았어요. 관세가 붙어있어. 2,000원이 세금이래. 어떡할 거야? 내가 내요? 사는 놈이 내야지. 사는 놈은 누구야?
사는 놈은 누구? 미국 기업들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걸 이제 소위 빅테크라고 하죠. 빅테크. 얘네들이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을까요? 자, SK 최태원 회장이 그때 인터뷰한 거 들어보셨죠? 그때 경제사절단인가 뭔가 가가지고 트럼프 관세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지 뭘 해준다. 최태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그거는요. SK도 공장 뭐 더 투자할 생각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아, 그거는요. 일단은 미국 측에서 우리한테 뭐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혜택을 주는지 그것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할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미국이 나한테 뭐 해줄지 들어보고 투자를 결정할게.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됩니까? 어서 오세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가능하죠. 망한 찐마지 핑퐁님 가능하지.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내일부터 민간국가 지정인데 악재로 작용해서 빠질까요? 동진이 좀 올랐으면 후. 민간국가 지정 그거 안 풀어준대요? 그 얘기가 진짜 없긴 없다. 그죠? 민간국가 지정 그냥 되는 거야? 그거 지정이 되면 방산주가 망합니다. 방산주가 망해요. 민간국가로 되면 왜 방산주가 망하느냐? 물론 반도체도 망할 수 있겠죠. 근데 왜 방산주가 망하느냐?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판매할 때는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함. 네. 이게 민간국가로 지정되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조선 같은 경우 미국에다 팔아먹을 땐 관계없죠? 미국에 팔아먹어야 되니까 관계없는 건데 이거는 유럽에다 판단 말이에요. 유럽에다 팔아야 하잖아요. 지금 미국이 유럽을 좋게 생각할 리가 없죠? 그런데다가 미국 군사 장비를 팔고 싶겠죠? 한국 거 팔게 할까요? 뭐 저희 뇌피셜입니다. 민간국가 지정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에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이거 방산주의 방위산업에 대한 부분 지금 유럽하고 관계가 조금 마찰이 생기면서 한국의 방산 품목들을 사들겠다. 무기를 사들겠다 이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딱 보고 있으니까 어쩌 저렇게 됐어? 그럼 내가 못 팔게 하겠어. 라고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판매할 때는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 이게 민간국가 지정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꼭 방산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핸드폰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쪽에 만약에 퀄컴 기술 들어가 있다. 다 들어가 있잖아요? 못 파는 겁니다. 승인이 나와야 돼. 그죠? 승인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계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막 그냥 차트만 보면서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차트에다 계속 쓰는 것보다 이게 더 글씨가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직접 필기 해버리면 엄청 잘 나오겠지. 근데 이런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민간국가 지정이 되면은 요거 약간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방산주. 네. 그러기엔 지금 하나가 너무 잘 나가긴 하는데 그리고 이거 이런 배경이 깔려 있으니까 혹시라도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면 토끼 준비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원전주 같은 경우는 사실 영향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미국이 SMR 소형 원전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특별하게 원한을 살 만한 요소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방산은 지금 유럽의 몰빵이에요. 조선도 크게 영향 없을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조선은 지금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방산은 유럽의 몰빵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방산이 미국에다 팔아먹는 거 아니잖아. 유럽에다만 팔아먹는 건데 유럽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심해요. 미국이 유럽의 견제를 많이 하고 있어. 또 유럽이 미국에 대한 어떤 태도도 별로 안 좋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소형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기술도 포함됩니다. 네. 원전 장비, 원전 시설 설비 관련한 부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다시 넘어가서, 네. 슈퍼채팅 때문에 내가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넘어가서. 자, SK가 뭐라고 했어요? 미국이 나한테 뭐 해줄지 들어보고 투자를 한번 결정하겠어! 예, 그래도 됩니까? 그렇죠! 꿀릴 게 없는데? 꿀릴 게 없는데요? 그잖아. 반도체가 우리한테 그런 존재입니다. 자, 우리 거 못 쓰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만약에, 야, 나 반도체 이제 너희한테 안 팔을래. 미국한테 못 팔겠어. 아, 관세 이거 해가지고 못 팔겠는데, 이거? 아니, 기분 나빠서 못 팔겠어.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이 자급자족이 되느냐, 이거죠.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반도체 산업을. 트럼프가. 한국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갔다. 네. 이런 신박한 개소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반도체 산업을 왜 다른 애들한테 준 걸까? 원래는 인텔이니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이런 애들이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라가 점점 부강을 하게 되면 산업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산업의 구조. 못 사는 나라. 1차, 2차 산업 발달. 1차는 뭐야? 농경. 2차는 가내수공업, 이런 거. 경공업이죠? 그리고 조금 잘 살면, 조금 잘 살아지면, 뭐가 발달하죠? 3차 산업, 중공업이 발달합니다. 아주 잘 살게 되면, 4차 산업, 요거는 서비스, 금융, 이쪽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예? 얘네들이 내가 돈이 많이 버는데 가가지고 반도체 찌끄리기나 만들고 있겠습니까? 네? 위험하다. 그래, 그거 뭐 백혈병 걸릴 수도 있는 거지. 우리 삼성에서도 가끔씩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병에 걸린다 얘기 나오잖아. 위험한 거 안 하는 거야. 지금 히토류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히토류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 중국이 히토류에 대해서 제동 걸어버리겠어! 딱 얘기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답변했죠? 히토류가 그렇게 귀한 게 아니야. 이 히토류라는 그 말처럼 그렇게 귀한 광물이 아니야. 문제는 뭐냐? 히토류를 부시고 가공을 해가지고 원하는 것을 뽑아내기 위한 그 과정. 거기서 오염이 심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중국 같은 너희 나라가 해줘라 라고 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히토류 못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이 왜 안 하려고 그래요? 더러운 건 우리나라에 들이기 싫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1차 때 트럼프의 관세 무역전쟁 1차 때 중국이 히토류 카드 딱 꺼내자마자 뭐 했어요? 동남아에 있는 어떤 나라였나 섬이었나 거기다가 히토류 공장 세우겠다 그 얘기했잖아요. 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안 하는 거거든요. 반도체 똑같습니다. 네. 오늘은 원래 30분까지 하는 날입니다. 반도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무엇이 똑같은가? 이게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쥐들이 안 만드는 거지. 우리가 뭘 뺏어가. 그럼 다시 갖고 가든가. 니들이 만들어. 그죠? 니들이 만들어봐. 만들어봐. 어? 못 만들잖아요. 이제 못 만들어. 기술력이 안 따라와요. 다시 투자를 해야 돼. 미국은 지금 따라올 수가 없다. 아니,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따라올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요겁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부터 하겠다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도 뭐가 문제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최소 3년 이상. 그러면 문제는 뭐다? 그때는 트럼프가 없다. 간단하죠? 내년 중간선거. 자, 이게 뭡니까? 가진 사람은 강해져도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에 관세를 부여하겠다. 네, 적용시키겠다. 라고 해도, 하겠다고 해도, 어떻다? 제한적이다. 관세 부과해도 돼요. 관세 부과 하라 그래. 어차피 니들이 내야 할 돈이야. 왜? 비싸도 사서 써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건 뭐예요? 액션을 취하지 않는 이유. 취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당장 미국 기업들이 죽어나갈 판인데, 나는 10,000원에 팔게요 라고 하지만 관세 때문에 가격이 세금이 25% 더 붙었어. 그럼 누가 돈을 내야 된다고? 미국 기업이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애플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 네, 애플 때문에 요거 면제 가능성이 있어요. 또는 면제가 아니더라도 아주 약한 관세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 이쪽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TSMC가 투자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관세 전혀 문제 없어요. 왜냐면 니들이 낼 거니까요. 니들이 낼 거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굉장히 간단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가 되겠느냐. 건드릴 수 없는 걸 건드리는 상황은 사실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죠. 액션 취할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뭐라고 나올 수 있을까요? 협상해. 방위비 더 내. 알래스카에 가서 LNG 좀 사가. 그 얘기 토요일날 이수진단이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수진단을 해드린 게 그거예요. 이 반도체라는 관세를 매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길 거야. 그럴 수도 있어, 니네. 관세 이거 봐줄까? 방위비랑 좀 더 낼래? 아시겠어요? 현대차가 미국에다 30조 투자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불구하고 관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분명히 얘기했죠. 공장을 짓거나 생산을 하게 되면 관세를 면제해주겠다. 면제해줘서 안 해줬어요. 안 해줬잖아. 역 같은 놈들이죠. 근데 자동차는 왜 타격을 입었느냐? 왜 타격을 입을까요? 대체제가 있어. 현대차 아반떼 안 타면 어때? 투싼 안 타면 어때? 독일차 타도 되고 미국차 타도 되잖아. 근데 반도체는
독일 반도체가 있어 없어? 없죠. 미국 반도체가 없어. 없다고요.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바로 그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쉽게 매기지 못할 거예요. 대신에 이것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겠지. 뭘 하려고 할까요? 방위비, LNG, 구매, 개발, 알래스카. 방위비와 알래스카라는 큰 덩어리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거는 관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는 건데 이걸 가지고서 협박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오늘 발표하겠다는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봐야 되겠죠? 뭐 관세를 뭐 좀 더 유예하겠다든지 생각해보겠다든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또 다른 식의 이야기가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런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 생각하시고, 주가가 내려갔을 때 자꾸 던져 왜? 네? 이제는 진짜 갈 때가 된 건가요? 다른 거 살라고 던진 거예요? 다른 거 살라고? 뭐 배당은 다 받으니까. 네. 내일 엄청 급등하겠는데 진짜? 진짜 다 팔았다. 연결? 트럼프 반도체 관세 유예 지속 발표 급등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일 열받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조심하셔야 되는데 참. 자, 뭐 많이 생각해서 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네. 어차피 투자는 스스로의 어떤 기준이나 판단이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이 필요하냐? 네네네. 이런 거는, 이런 게 시황이에요. 이런 게 시황이고, 이런 게 흐름을 보는 거죠. 왜냐면 차트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시황에 완전히 눌려버린 상태예요. 시장이 평온할 때는 차트 분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심리가 작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재료에 의해서 차트가 지들 멋대로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해줘야 돼. 자,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밑에서부터 파고 들어가가지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뭘 해야 돼? 4월 특강. 네? 나올 때 됐잖아, 이제. 내일 시작입니다. 근데 아직도 안 하신 분이 있다면서, 야, 이거 큰일인데. 4월 특강입니다. 지금, 4월, 내일 15일이에요. 내일 15일, 4월 15일.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강 신청 기간은 오늘까지인데, 야, 오늘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하다. 야, 오늘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찍 전화하세요. 아침에 일찍 전화하시거나, 그것도 못 참겠다. 그러면은, 무통장 입금은 밤에 그냥 필명으로 해놓으시면 알아서 적용이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지금 특강 들으신 분들도 신청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 즉 9시 전에 문자를 한 통 받는지 여부를 꼭 체크하라고 했죠. 문자 꼭 받으셔야 됩니다. 문자를 받아야지 그래도 뭐가 뭔지는 알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3일간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빡시게 진행해야 됩니다. 네, 빡시게. 어떻게 해요? 요 노란색 표가 특강입니다. 당장 내일 저녁 7시부터 무방 들어가는 거, 아니, 무방이 아니죠? 특강 들어가는 겁니다. 수요일날 특강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목요일날 끝나잖아요. 목요일날 저녁에 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복습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제가 아침으로 뺐습니다. 아침에 마지막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복습 이렇게 주중에 장중에 한 번씩 복습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특강 진행하고 어떤 거 공매도를 이용하는 고수익 투자법. 카드 결제하시려면 내일 전화하셔야 됩니다. 내일 고객센터로 전화하셔가지고 15만원짜리는 되겠죠? 네 15만원은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15만원짜리 카드 결제 가능하고요. 요거 할부, 그러니까 이거 할부로 만약에 이용하시려고 한다라면 요거는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고객센터 전화하셔야 되는데 지금 고객센터가 퇴근했죠.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할부를 원하신다라면 지금은 안 됩니다. 내일 아침에 전화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맞아요. 네. 내일 아침에는 뭐라고 하면 되느냐? 어제 하려고 했는데 퇴근하고 났더니 고객센터도 퇴근했더라. 그래서 안 됐다. 라는 것이죠. 네. 자,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공매도를 이용하는 고수익 투자법인데, 요거는 이제 뭐 지난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게 하겠습니다만, 예, 녹화방송 들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녹화방송 들으실 수는 있는데, 이게 유료 회원 기간 동안, 그리고 한 달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한 달. 한 달간만 저장이 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방은 당연히 시청이 가능합니다. 네. 생방을 못 들으셔도 녹방 시청을 하시면, 네, 가능해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녹방으로 들어도 생방으로 듣는 것처럼 생생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제가 특강에 퀄리티를 좀 높이드리기 위해서 강의와 그 다음에 실제 종목에 대한 설명을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네, 섹터를 나눠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녹화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특강은 3일만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바뀌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생각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힘 받지 말고 다른 게 기억날 거예요. 이번에는 그런 반쭈 그림 같은 거 안 그립니다. 네. 안 됩니다. 네. 7만원 안 됩니다. 근데 뭐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장이면은 뭐 이렇게 하겠는데 나는 그냥 전문가잖아. 그래서 회사가 그렇게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네.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연장을 해서 2달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뭐 마음 편하게 들으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네, 빡시게 3일 동안 열심히 들으셔도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특강은 이제 일단은 3일간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뭐 더 안 된다더라고 하더라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제가 뭐 방법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매도를 이용하는 고수익 투자법.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알아두면 지금 공매도 잔고나 대차 잔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증가했고 어떤 것들이 이제 이런 반대 포지션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볼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종목은 꼭 급등했다. 요것도 이렇게 19시부터 20시까지 네, 이렇게 또 진행됩니다. 어떤 종목이 급등했는지는 이제 이 급등 바로 이전의 사례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언급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패턴들의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쪽으로 얘기해 드릴 거예요. 네. 그다음에 고수들이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급속포착법 해가지고 요것도 알려드릴 건데 요거는 또 재미가 있는 게 뭐냐면 알려주지 않는 급속포착법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그래도 아예 안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했던 사람들이면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얘기해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최대한, 네. 그래도 저는 꽉꽉 채워드리잖아요. 옛날에는 특강 5일로 되어 있을 때는, 네, 5일 꽉꽉, 네, 5강까지 강의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뭐, 3일로 줄어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지만, 근데 뭐 강의 시간이 짧아가지고, 또 적용을 해서 최대한의 어떤 효율을 좀 뽑아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여러분들 옛날처럼 뭐 기저귀 차고 막 할 정도로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요. 짧고 핵심만 압축적으로 딱 강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네, 완화된 듯한 느낌도 좀 있긴 한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특히 복습 기간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아 보긴 합니다만은 뭐 방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네.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내일 7시부터 한 8시 반에서 9시 사이 이렇게 끝날 거니까 그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죠. 만약에 못 봤다. 생방을 못 봤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녹화된 거는 네, 그 이후에 녹화 방송 보시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번 특강은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카드 결제를 하시든 뭐 모바일 카드 결제 가능 이것도 있대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거 하시든 무통장으로 필명으로 해가지고 입금하시든 뭐 어떻게 하시든 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무통장을 입금하시면 내일 한 9시경에 아마 등록되실 수도 있어요. 네. 무통장은 지금 다 퇴근했기 때문에 바로 적용이 안 될 겁니다. 내일 아침에 적용된다는 거. 카드 결제는 바로 적용이 아마 되실 거라 생각하는데, 네. 조금 있으면 12시 되잖아요. 이제 1시간 반 지나면 12시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이제 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조회수는 2290건인데, 추천수는 빵건이야. 아무도 날 추천하지 않았어. 왜 이러죠? 나를 추천해. 추천. 여기 누르면 돼. 추천되었네요. 네. 그럼 어떻게 됐지?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잖아. 네. 추천. 네. 유튜브에는 구독과 좋아요. 네.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거 봐보자. 좋아요 몇 명이에요, 지금? 네. 이 큰일입니다. 네. 이거야말로 엄청난 큰일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자. 270명 시청 중인데 좋아요는 몇 개요? 안 보이네. 아무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을 아직도 안 했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네? 88TV 회원이신 분들은 가서 추천도 좀 눌러주시고 수익이 안 나도 수익 났다고 후기도 좀 써주고 앞으로 5000% 수익 날 성투사님 해가지고 네 꿈을 꾸었습니다. 슬픈 꿈이냐? 아니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 슬피 울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근데 5000% 내가 보여줬잖아요. 신성 델타테크.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하기 이런 것도 한번 눌러주시고 요즘에 이런 거 있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막 이런 거. 네. 아 이런 거는 안경을 다른 거 쓰고 해야 되는데 이거 눈을 좀 가려야 돼 이렇게.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실수했네. 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트럼프의 발표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구장창 아주 그냥 모가지가 아프게 이렇게 떠들어댔는데 트럼프가 응 아니야 그러면 끝이야. 응 아니야 반도체 관세 부과 그래버리면 끝이라고. 언제 발표될지 몰라요. 하지만 상황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곧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미국 증시는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미국 증시는 급등 출발이 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여파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올 수 있을런지 그거 한번 보자고요.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사실은 호재성 재료가 내일까지 계속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효과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추천 잘하셨어요. 추천해야 돼. 근데 이미 끝났잖아. 공지가 올라갔을 때 해야지. 이미 일주일이나 지났어요. 내일이면 공지가 내려갈 수도 있는 건데. 네. 자, 아무튼 진짜요? 자, 그러면 인당 네, 100번씩 눌러주세요. 조작을 하자. 조작. 그럼 조작한 건 티나니까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일부러 그렇게 하지 마.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네, 특강 많이들 신청하셔서 이럴 때 공부하는 겁니다. 이럴 때 공부하고, 이럴 때 기회를 포착하고, 이럴 때, 네, 투자를 과감하게 나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수익을 더 많이 보실 수 있는 거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더 용감하게 한번 진행하도록 하자고요. 자, 내용들은 뭐 간단했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불확실성과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정도 기본의 어떤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지, 납득을 할 수 있는 거죠. 저 새끼들 납득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역발상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납득을 하게 되는 순간 내가 포지션을 또 바꿀 수도 있겠죠. 우리 우따블루님처럼, 이제는 아닌가 보다. 다 팔아야 되겠다. 내가 납득을 하는 순간 그런 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자, 바로 그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자, 일단은 우따블루님이 팔았으니까 내일 급등은 확정인 것 같고요. 네,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문제입니다. 몇 프로로 오를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으니까 그거를 한번 내일 확인해 보자고요. 내일 낮
12시. 아니지. 내일 낮 2시입니다. 14시 무방이 한 번 더 있습니다. 14시 무방이 한 번 더 있으니까 요때 오셔가지고 확인해보자. 얼마나 올랐나. 누가 받았나. 이렇게 한번 하면 내일도 꼭 오세요. 자, 4848이 어때요? ETF 4989 오, 그거 괜찮습니다. ETF 4989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ETF는 수익률 측면에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할 겁니다. 주가가 상향 조정을 할 때는 물론 이제 테마를 타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 수수료도 있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ETF를 굳이 네. 4989? 글쎄요. ETF로 단타 치는 거는 그다지. 근데 뭐 그 각자 나름이죠. 뭐 어떤 사람들은 근데 보통 ETF는 장기 투자용으로 선별해서 그쪽 상품들이 인기가 많은데 단기적으로 할 때는 ETF의 구성 요소를 잘 봐야 돼요. 파생 상품처럼 뭐 ELS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전해 보여도 한번 조건이 잘못 어긋나 버리면 뒤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네. 어떤 기초자산 구성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근데 대형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수익이 잘 안 날 거예요. 그러면 사고팔고가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녹화는 여기까지.